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승입니다. 이번 시간은 42강 광복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라 프린트는 똑같이 50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92에서 95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기나긴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중요한 거 뭐 있었죠? 그쵸?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서 약속을 했죠. 한국을 뭐 시켜주자? 독립을 시켜주자. 근데 독립을 시켜주긴 시켜줄 건데 뭐 어떻게 독립을 시켜줄 거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엽니다. 이름하여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여기서 세 가지의 내용이 결정되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여러분 프린트 50페이지 뒷장 넘기면 이 지난 시간에 배운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죠. 이미 여기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봅시다. 한국 외상회의 결정사항 첫 번째 뭘 만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남북한 좌익과 우익을 통틀어서 통일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 미국과 소련이 뭐를?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당장 즉각 독립은 어려우니까 최대 몇 년? 5년 동안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가 우리나라를 대신 다스리는 신탁 통치를 시행하겠다 하는 이 세 가지 사항이 결정이 됐죠. 그 과정에서 동아일보가 이 소련에 대한 반소 감정, 반공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나쁜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런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은 입장이 달랐죠. 좌익은 어디에 주목했죠? 네. 1번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주겠다는 여기에 주목을 해서 신탁통치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이 신탁통치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 5년이란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통일된 정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삼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을 어떻게 해야 한다? 총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좌익의 입장이었죠. 그죠? 그에 반해 우익의 입장은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신탁통치는 식민통치의 연장선이다. 즉각 독립해야 한다. 신탁통치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좌익과 우익이 입장이 갈라졌고요. 그리고 결국 이 좌익과 우익이 격렬한 대립을 하는 와중에 약속한 대로 이 나라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주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엽니다. 이게 바로 1차 미소 공동위원회였어요. 근데 미국과 소련 둘 다 자기네 이득을 위해 움직이다 보니까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왜 열렸어? 그래,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 열렸죠. 그래서 그 통일된 정부를 만들긴 만들 건데 여기에 얼마만큼 누구를 참여시킬 거냐라는 그 참여 범위를 놓고서 미소가 갈등을 벌입니다. 소련은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단체만 정부에 참여시키자. 미국은 찬반 모두 어떤 단체 모두건 다 참여시키자. 이건 소련이 누굴 참여시키기 위해? 소련은 찬성하고 있는 좌익을 참여시키기 위해. 미국은 반대하고 있는 우익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다 참여시키자 라고 했던 거였죠. 근데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팽팽하게 갈등을 벌이다 보니까 둘 다 결국 이 나라에 만들어지는 신생 정부가 자신들을 따르는 정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양보할 마음이 있어 없어? 없어. 팽팽하게 대립하다가 결국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되게 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죠. 거기 그 50번 프린트 뒤에도 이게 지금 프린트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새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좀 쓸게요.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국 이 미국과 소련의 이런 갈등으로 결렬되고 무기한 휴회라는 말은 다시 열릴 가망이 안 보인다는 거야. 보통 한번 싸우고 나면 야 우리 한 달에 다시 만나 이게 되는데 이때는 다시 만날 그 기약조차 안 하고 헤어진 거야. 그만큼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어요. 이게 당시 46년이었습니다. 자, 근데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게 참 힘들죠. 근데 이 상황에서 남한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46년 6월에 이승만 그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이라는 곳에 가요. 전라도의 정읍이라는 곳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배울 첫 번째 중요한 내용, 정읍 발언이에요. 이 정읍 발언은 여러분들 여기 아래 보시면 자료에도 나오지만 여기 아래 자료에 나오죠.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자,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이승만 전 대통령 뭐라 그래야 돼요? 이승만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무기한 후에 된. 지금 봐봐. 얘들아 이거 중요해.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정읍 발언은 뭐가 결렬된 이후에 나온 거야? 그래.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걸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무기한 후에 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지금 후회됐잖아. 그지? 다시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한만이라도 뭐 해야 한다? 임시정부를 조직해야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그래,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힘들 바엔 차라리 통일된 정부 만들지 말고 뭐 하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최초로 분단을 입에 담은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그래서 엄청나게 큰 파장을 들고 오거든요. 자, 봐봐. 이 정읍 발언. 누가? 야, 정리하자. 누가 말한 거야? 이승만이 어디서? 전라도 정읍에서. 언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무기한 후에 되니까 그 다음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말한 겁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통일된 정부를 만들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자? 우리 남한만이라도 통일된 정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남한에 뭘 만들자? 단독 정부를 만들자.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하자 이거죠. 갈라서자 이거예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이렇게 통일하기 힘들 것 바엔 차라리 따로따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지언정 이걸 공식적 자리에서 입 밖으로 내뱉을 거 최초야.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주로 시기를 묻는 문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이승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승만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또라이라서 미친놈이라서 분단을 원하니까? 그럼 여기서 야 이승만이 개또라이 이러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상황을 다 설명해 주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려보셔야 됩니다. 그럼 당시 이승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건 여러분들 북한의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이승만은. 자, 당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46년에 이 당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 이미 북한에서는 46년에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그를 따르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걸 만들고 여기서 이름하여 민주개혁이라는 거를 실시합니다. 민주개혁. 이걸 이미 46년에 미소공동회의가 열리고 있는 와중에 김일성과 사회주의자들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정치기구를 통해서 북한 전 지역, 본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38선 이북, 북한 지역 전 지역에서 민주개혁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 민주개혁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누구를 처리한다? 같은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들을 다 처단하겠다. 그리고 사회주의 애들은 평등을 강조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 노동자랑 농민이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절대다수가 농민이잖아. 농업국가였잖아. 얘들아 그 당시에는 전체 인구의 거의 80~90%가 농민이란 말이야. 그럼 그 농민들에게 평등한 경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뭘 줘야 됩니까? 농민들은 뭘 통해 먹고 살죠? 농사지어 먹고 살죠. 농사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토지가 필요하지. 근데 그 토지가 있어 없어? 없잖아. 일제강점기 때 그 토지 다 누가 갖고 있었어? 다 친일파들이 갖고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평등해요? 그 친일파 지주들로부터 땅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야 돼? 농민들에게 줘야겠죠. 그래서 친일파들을 싹 처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몰수해서 국가가 딱 토지를 몰수한 다음에 지주들로부터 지주 친일파들로부터 토지를 싹 다 몰수한 다음에 이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당연히 원칙은 얘들아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돼. 지주랑 자본가 잡아 족쳐야 돼. 얘들이 당연히 친일파 지주들이 갖고 있는 땅을 돈 주고 살까요? 그럴 리가 없죠. 방금 말했죠. 어떻게? 그냥 뺏는 거야. 싹 다 무상으로 몰수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공짜로 평등하게 n분의 1에서 나눠주겠죠. 그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알겠지만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판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해. 모든 인간이 평등해야 되거든. 그지? 개인의 재판을 인정하지 않고 n분의 1 해야 되니까 이걸 땅을 주긴 준 거지만 그 땅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야.
국가 토지의 소유권 당연히 누구한테 있어? 국가에게 있는 거야. 그럼 농민들에게 뭘 주냐?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권리,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작권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온 생산물 어떻게 해? 이 땅은 내 땅이니까 여기서 지은 건 내 거! 이게 아니야. 다들 농사 짓고 나면은 그 농사 지은 결과물을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 n분의 1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 지을 권리만 주고 그 생산물은 다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 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 노동,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체제인 거야. 아무튼 여러분 봐봐. 여러분 이 민주개혁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 다양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건 봐봐 얘들아. 이 정도 스케일의 개혁은 친일파를 처리하고 농민들에게 이렇게 땅을 소유권이, 그러니까 경작권이지만 이렇게 무상불수 무상분배를 통한 경작권을 주는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거는 이 정도 규모의 어마어마한 개혁은 사실 누가 해야 돼요? 그죠? 이 나라에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야? 김일성과 그 일당이 만든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이미 북한 지방에서는 국가가 해야 될 만한 스케일의 개혁을 먼저 이미 해버린 거야. 이미 북한 농민들에게 땅을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농민들이 열광적으로 누굴 지지해? 김일성을 완전 지지하고 난리가 난 거야. 우와,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승만은 그걸 보고서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일심을 한 거지. 저놈들은 애초부터 통일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저거는 새로운 나라, 자기들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밑준비 아닌가?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저들이 딴 마음을 품고 있는 이상 우리도 빨리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게 이승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도 우리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어쨌건 이승만의 이 발언은 엄청난 핵폭탄, 센세이션이었어. 어쨌건 분단을 입에 담은 거잖아. 대부분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정치인들은 이승만의 정업 발언에 어떤 입장이었을까? 반대한 입장이었어. 아니, 분단하자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절대로 분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린 반드시 뭐 해야 돼?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돼 라는 게 대다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46년 7월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이 좌익과 우익을 하나로 모아서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좌익과 우익의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 좌우합작 위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든 건 역시나 누굴까요? 네, 중도파였던 중도 좌파 여운형, 중도 우파 김규식이에요. 중도 좌파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파 김규식 이들이 이 중도파가 중심이 되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얘들의 목적은 뭐야? 그래, 지금 갈등이 너무나 심해지고 있는 좌익과 우익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좌익과 우익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들은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좌파와 우파가 합작 하나가 되기 위한 7가지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 좀 중요하니까 봅시다. 일단 이들이 내세우는 원칙은 첫 번째, 절대로 분단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이 나라에 통일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좌익과 우익, 남한과 북한을 모두 아우른 통일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다시 뭐가 열려야 한다? 지금 원래 이거 도와주겠다는 애들이 있었죠? 그래, 미소공동위원회. 원래 이거 모스크바 한국외상회의 결정사항이었잖아. 그리고 이거 만드는 거 도와주겠다고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었잖아. 근데 이게 지금 파토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약속 지키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겠다고 했잖아. 약속 지켜라. 그러니까 지금 결렬돼서 열리지 않고 있는 미소공동위원회 어떻게 해라? 다시 열어라. 열어서 뭐 해라? 우리가 통일된 정부 만드는 거 도와줘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 어떻게 해라? 다시 열어라. 다시 열어서 우리나라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거 도와줘라 라는 거야.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속게 빨리 열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소공동위원회를 다시 속게 열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농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생각하면 안 돼. 그 당시는 전체 인구의 거의 8, 90%가 농민인 농업국가란 말이야. 근데 이 대다수의 농민들은 여러분들 뭐가 없을까요? 농사지을 토지가 없어.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친일파 지도들이 갖고 있단 말이야. 이 농민들에게 뭘 줘야 돼요? 땅을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걸 땅을 나누어 주자라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 얘들아, 그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의 다수는, 거의 대부분은 자기 땅이 없는 소작농이었거든. 근데 땅을 나눠줄 건데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일단 기존의 땅을 갖고 있는 지주들에게 땅을 어떻게 거둘 것이냐, 그리고 농민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거냐 이건데, 여러분들 이거에 관해서는 이제 좌익, 사회주의랑 우익, 이 자본주의 세력의 생각이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생각해봐. 일단 사회주의 세력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지주들 뚝배기 끼야 되는 거 아니야? 지주들로부터 땅을 어떻게 뺏어야 한다. 다 그냥 몰수해서 농민들에게 평등하게 줘야 한다는 게 좌익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사회주의 좌익의 입장이에요. 반대로 우익,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입장은 어떨까요? 야, 그 땅도 지주들의 개인 재산 아니야? 당연히 그 지주들로부터 땅을 가져올 때는, 국가가 가져올 때 어떻게 해야 돼? 정당한 대가를 주고, 개인의 재산이니까 돈을 주고 사와야지. 유상 매입해야지. 그리고 농민들에게 나눠줄 때 그걸 왜 공짜로 나눠줘? 나라 경제 어떡하라고? 당연히 농민들에게도 정당한 대가를 받고 돈을 받고 팔아야지.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이게 우익의 입장인 거야.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난 짜장, 난 짬뽕, 난 양념, 난 후라이드 이런 거 어떻게 하죠? 반반무만이죠. 반반무만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이 좌우적 의견이 나름 머리를 씁니다. 너희가 갈등이 생기니까 우리가 양념 반, 후라이드 반으로 준비했어. 짬짜면으로 준비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가져올 때는 우익의 입장을 따라 개인의 재산이니까 국가가 돈을 주고 지주들로부터 땅을 사오자. 유상 매입. 돈을 주고 사오겠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나눠줄 때는 좌익의 입장을 따라서 가난한 농민들이니까 돈 안 받고 공짜로 나눠주겠다. 무상분배. 니들이 좋아하는 반반 메뉴 준비했어. 이래가지고 짬짜면을 갖고 오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존재.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은 친일파를 처리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의 원칙을, 이게 네 가지가 포함된 7원칙 갖고 옵니다. 선생님 방금 7원칙이었다며. 선생님도 말 꼬였네. 왜 네 가지만 말해요? 7원칙이지만 이 네 가지 정도만 알면 돼.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임시민주주의, 통일된 임시민주주의 정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 좌익과 우익을 통틀어서 통일된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해라. 그리고 이걸 도와주기로 했던, 지금은 결렬된, 무기한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 다시 열어라. 그리고 유상매입과 무상분배의 원칙을 통한 토지 분배, 친일파 처리,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된 7원칙을 딱 내세웁니다. 이 정도면은 좌익과 우익 모두 만족하겠지라고 원칙을 내세운 거예요. 자, 이걸 받아들인 좌익과 우익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이미 여러분 결말을 알고 있다는 표정인데, 여러분들 일단 이 두 개, 통일된 정부 수립과 그 통일의 정부를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 미소공동위원회 속계, 이 두 가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어. 이거는 좌익과 우익 다 어떻게 할까? 다 찬성이에요. 좌익도 찬성, 우익도 찬성이었어. 이거에 관해서는. 근데 여러분이 딱 봐도 어디서 완전 갈등이 생길까? 그래, 이거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이 갈등이 생겨서 짬짜면을 준비했습니다. 양념반, 후라이드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일까요? 난 짬짜면 싫은데? 난 그냥 짬뽕 한 그릇 먹고 싶은데? 짜장 한 그릇 먹고 싶은데? 난 후라이드 싫어. 난 양념만 먹고 싶어. 난 양념 싫어. 후라이드만 먹고 싶어. 이게 좌익과 우익 입장인 거야. 이건 양쪽 모두 싫어합니다. 일단 좌익은 뭐가 마음에 안 들까? 그래, 아니 지주들로부터 땅을 왜 돈 주고 사? 그냥 뺏어야지. 좌익들은 이 유상 매입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 지주들로부터 돈 주고 땅을 사? 좌익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우익은 아니 왜 땅을 공짜로 나눠줘? 돈 받고 팔아야지. 그래서 이 짬짜면, 양념반, 후라이드반은 양쪽 모두에게 거부당해요. 그리고 쌤, 그래도 친일파 처리는 둘 다 찬성하겠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이 친일파 처리는 좌익은 찬성하지만 우익이 반대해요. 아니 왜요? 김구 이승만이 반대했다고요? 그게 아니야. 우리 아까 그 전에 공부했죠? 좌익과 우익이 이 모스크바 한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을 놓고 좌익과 우익이 격렬하게 대립할 때 바퀴벌레 친일파들이 본인들이 어디로 가잖아요. 이 친일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가담해? 슬그머니 우익에 가담하죠. 그리고 스스로를 뭐라 그래? 나는 저 빨갱이 새끼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반공투사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반공투사로 신분세탁하면서 우익에 가담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 우익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뭐야? 친일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걔들이 과연 친일파 처리하자고 할까요? 자기네를 처리하자는 건데 그래서 우익애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익의 탈을 쓴 친일파들이 친일파 처리에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 명분은 지금 빨갱이로부터 나라 지키기도 바쁜데 어디 과거 캐먹은 과거를 들먹거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거 지금 되게 뭔가 잘 진행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초반에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왜?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누가 도와주냐? 엄청난 거물급 서포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 미국이에요.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가장 크게 후원했던 게 바로 미군정입니다. 당시 38선 이남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이 미군정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왜? 미국은 왜 우리를 도와줬을까요? 좌우합작위원회 왜 도와줬을까? 야, 미국 정말 좋은 나라인가 봐요. 이 나라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 좌우합작위원회를 도와주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군정은 왜 좌우합작위원회를 도와주었느냐? 생각해봐, 얘들아. 미국은 한반도 전체에 자신들을 따르는 정부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 마리를 온전히 먹기를 원하는 거야. 그지? 미국은 남한과 북한 통틀어서 다 먹어치우고 싶은 거야. 이 한반도,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이 한반도 전체에 미국을 따르는 정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한 마리를 다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여운형과 김규식이 만드는 이 좌우합작위원회 이걸 잘 도와주면은 어쨌건 좌우합작위원회가 잘 되면 남북한을 통틀어서 좌익과 우익을 통틀어서 통일의 정부가 만들어질 건데 그걸 미국이 도와주면 당연히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자기들을 도와준 미국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 좌우합작위원회를 잘 도와주면 이 나라의 통일의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통일의 정부는 미국에게 굉장히 우호적 감정을 가진 고마운 감정을 가진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 아래 이걸 도와준 거야. 그러면 정말 좌우합작위원회가 그만한 역량이 있다고 봤느냐? 있다고 봤어요. 미군정은 정확히 말하면 누굴 믿은 거냐? 여운형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여운형이라는 사람, 여러분 여운형 갑툭튀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새롭게 태어날 이 나라의 초대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고 설문조사했거든. 1위가 여운형이었어. 압도적이었어. 33%가 여운형을 첫 번째 대통령에 대한다 뽑았어요. 2위가 이승만 21%, 3위가 김구 19%.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승만과 김구보다도 여운형이 인기가 많았다는 거야. 그리고 당시 여러분 여운형이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다가 여운형 쳐봐. 와, 여운형 피지컬 장난 아니야. 그 당시 키가 188인가? 190 가까이 됐어. 그래서 인터넷 치면 여운형이 여러분 대한민국 체육연맹 초대 회장이에요. 운동 엄청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인터넷 보면 여러분 사진 보면은 여운형이 우통 까고서 딱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와, 야, 몸이 장난 아니야. 그래가지고 얼굴도 보면은 코스염 이러고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 여운형 진짜 그다지 나쁜 남자예요. 연애가 끊이지 않았어. 나 그래서 봐봐. 190에 잘생긴 키. 거기다가 미군정에서 여운형에 대한 그 인물 평가를 남겼는데 여운형, 그는 정말 젠틀하고 핸섬하고 정말 그는 신사적이고 온건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평가가 되게 좋아. 여운형 취미가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애들이랑 농구하는 거였어. 여운형 취미가 미군 애들 앞에서 덩크하는 거예요. 덩크. 야, 그 당시 조선인이 덩크하고 다녔어. 미국 흑인들 앞에서 우와 이러고 덩크했다고. 그래서 미국 애들이 여운형 굉장히 핸섬하고 젠틀하고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여운형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고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원만해서 미국의 적극적인 신인으로 가는 게 여운형입니다. 야, 그 당시 190이면 부러워요. 뭘 먹고 그렇게 크고 잘생긴 걸까요? 몸도 엄청 좋아요. 아무튼 인기 만점 핸섬 가이, 섹시 가이 여운형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해요. 만약 좌우합작위원회가 성공했다면 분단 안 됐을 거야. 통일됐겠지. 그지? 근데 결국 좌우합작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실패하게 됩니다. 아니 쌤, 이렇게 핸섬하고 섹시한 여운형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왜 실패하나요? 미국의 입장이 변합니다. 미국의 입장이 변해요. 그전까지는 미국은 여운형과 좌우합작위원회를 잘 도와주어서 이 남북한 한반도 전체 한 마리를 온전히 먹겠다는 입장이었죠. 근데 그 미국의 입장이 변합니다. 왜 변하느냐? 이제 설명을 할게요. 당시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은 트루먼이었어. 트럼프 아니야. 트루먼이에요. 달라. 지금 트럼프 아니에요. 헨리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인데, 아, 이거 트루먼이라고 하면 계속 트럼프냐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트루먼이라는 대통령인데, 그 트루먼이 그 당시에 어떤 발표를 합니다. 이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거야. 독트린이라는 건 제 정책, 선언이라는 뜻인데, 트루먼의 정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럼 트루먼이 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 47년 새해에 트루먼이 당시엔 TV가 없이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라디오에 나와서 새해 연설을 했는데 그 새해 연설 내용이 굉장히 쇼킹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미국은 우익, 이 민족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우익 진영의 리더로서 저 싸가지 없는 소련 빨갱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용납할 수 없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미국은 우익의 리더로서 이 빨갱이 놈들을 철저하게 물리칠 것이다. 빨갱이로부터 이 우익의 자유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쇼킹한 내용이지. 오늘 치면은 TV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 중국이랑 러시아 이 빨갱이 놈들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때 난리가 났어. 이거 이제 대놓고 미국이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랑 적극적으로 싸우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냉전이 완전 극에 달합니다. 냉전이 완전히 극에 달하는 거야. 미국 대통령이 대놓고 라디오에 나와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과 싸우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 말인즉슨 미국이 더 이상 좌합작위원회를 도와주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 전까지는 미국은 사회주의까지 포함된 좌익 세력까지 포함된 한반도 전체를 꿀꺽하고 싶다. 우리에게 친한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었다면 이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고 나서는 입장이 변한 거지. 한 마리 온전히 먹지 않겠다. 좌익을 빼버리겠다. 우리는 사회주의 싫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제외한, 좌익을 제외한, 북한 지방을 제외한 우리를 따르는 남한의 우익 세력들만의 정부만 있으면 된다라는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포함된 한 마리를 먹느니 사회주의가 제외된 반마리를 먹겠다라는 걸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게 가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이냐면 이 더 이상 여운형을 도와주지 않겠다. 좌합작위원회를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 이게 딱 발표되고 나니까 실제로 미국이 여운형을 대한 태도가 달라. 늘 여운형 보면 Hey, handsome guy, play, no, basketball 이러던 애들이 여운형한테 농구를 안 해주는 거야. 어차피 이거 우스갯소리면 진짜 더 이상 이 미국 관계자들이 여운형과 친한 척 안 하고 농구 같이 안 해주고 여운형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예민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봐봐. 이 좌합작위원회라는 거 중도파죠. 그죠? 어떻게든 좌익과 우익을 하나로 모아서 이 나라의 통일의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정작 여기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입장은 어때?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죠. 그죠? 근데 그동안은 얘들아 좌익과 우익은 여운형과 김규식, 특히 여운형 마음에 안 들어했어. 중도파는 원래 미움받을 수밖에 없잖아. 양쪽을 하나로 모으려다 보니까. 근데 그동안은 마음에 안 들었어도 여운형을 못 건드렸어. 왜? 미국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든든한 백이 미국이 여운형과 거리를 두고 있네? 이 말은 우리가 여운형을 건드려도 미국은 여운형을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는 생각이 든 거야. 이때부터 여러분들 기존의 이 좌합작위원회의 이런 통합 움직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이 좌익과 우익의 극렬 분자들이 여운형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게 됩니다. 여운형은 여러분들 8번인가 13번인가의 암살 시도를 당해요. 이게 여운형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등장을 해. 그전까지 못 건드렸다가 이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운형이 이제 밤에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깬 거야.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가서 소변을 보이는데 뒤에서 펑 소리가 나는 거야. 봤더니 침대가 폭발한 거야. 누군가 여운형 침대에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은 거야. 그때 여운형이 잠에 깨서 소변을 보러 가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7번까지인가 암살 위협을 견디고 견뎌. 그러다가 마지막 8번째인가에 암살당하거든요. 6번이 맞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암살당하냐면은 여운형이 이제 차를 끌고 시내를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차 앞으로 확 껴드는 거야. 당연히 여운형이 급브레이크를 끽 하고 밟았겠죠. 그 여운형이 놀라가지고 차문 열고 내린 거야. 창문 열고서 괜찮으세요? 라고 딱 물어봤는데 그 껴든 사람이 암살자던 거야. 차문 열고 괜찮으세요? 하는 여운형의 머리에 빵! 그래서 여운형이 총을 맞고서 암살당하게 됩니다. 이게 참 중도파의 어려움이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A랑 B랑 싸워. 여러분이 A가 B 뒷담화할 때는 A한테는 B도 좋은 애야. 그리고 B가 A 뒷담화하면 B한테 A도 좋은 애야 라고 말하면 결국에는 A랑 B 모두에게 미움받게 되잖아. 여운형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여운형이 8번째 결국에는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운형이 안발당하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지하지 않겠다. 미군정의 지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이 변해요. 이 나라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서 그 통일된 정부를 우리에게 우호적인 정부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사회주의 좌익 세력을 제외한 남쪽의 우익 정부만이라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통일된 정부가 아니라 단독 정부, 우리를 따르는 사회주의가 제외된 남쪽의 우익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걸로 미국 입장이 변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연히 새로운 파트너로 누가 떠오를까? 이미 우리나라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자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 이승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이승만이 정읍에서 이 얘기를 했죠. 이제 미국이 누구에게 주목할까? 이승만에게 주목하고 이승만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미군정은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걸로 바뀌었어.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만 보면 좌우합작위원회가 실패하고 누구 때문이야? 그래, 이거 미국 때문이잖아. 와, 이거 미국 너무 나쁜 놈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아, 냉정히 말하면 미국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도 커요. 당시 여운형과 김규식 중도파들이 어떻게든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고 그 노력을 할 때 정작 우리나라의 좌익과 실질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던 좌익과 우익은 이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했어요? 안 했거든. 찬성하지 않았거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 좌우합작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좌익과 우익 모두 이 좌우합작위원회엔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당시 좌익, 남한에서 활동하던 좌익 대표가 박헌영이고요. 김일성의 베스트 프렌드. 그리고 우익 대표가 누가 있죠? 이승만과 김구. 모두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 그래서 얘들아, 이게 되게 슬픈 게 여러분들, 그 당시 여러분 여운형은 알고 있어요. 얘들아, 솔직히 말할까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 알죠? 골든타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 역사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어. 우리가 정말 통일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어요. 이미 몇 번의 기회가 지나갔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되면서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갔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골든타임, 이 나라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 수 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 이때예요. 왜?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도와주고 있었지? 미국이 그나마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거에 우호적 입장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밖에 기회가 없던 거야. 그래서 여운형도 그걸 알아. 여운형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다. 미국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미국이 조만간 우리랑 손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나마 우리를 도와줄 때 빨리 좌익과 우익이 하나 돼서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진짜 여운형이 눈물 나게 떠다녀. 그래서 여운형이 다 만나고 다녀. 제발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함께 합시다 했는데 아무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 교과서에 오해할 만한 문장이 김구는 좌우합작위원회를 찬성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김구는 말은 좌우합작위원회에 나는 찬성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힘을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되게 오해할 만한 문장인데 김구는 말로만 그냥 찬성한다 그런 거지 참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돈 받지 못하고 결국 여운형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에 암살당해서 죽게 됩니다. 여운형을 누가 죽였는가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좌익 아니면 우익의 극렬 분자였겠죠. 어쨌건 이렇게 결국 우리의 책임도 큽니다. 결국에 이 좌우합작위원회는 실패로 끝나게 돼요. 이제 끝. 그러니까 골든타임 끝났어. 이제 우리가 통일된 정부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날아간 겁니다. 왜? 누가 손을 털었죠? 미국이 손을 터는 순간 이미 끝난 거야. 우리 힘만으로 더 이상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그 결렬된 다음에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한 번 더 열려.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어쨌건 이 나라의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통일된 정부를 만드는 걸 도와주기 위해 미소공동위원회를 열겠다 약속을 했었잖아. 근데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파토났죠. 그죠? 다시 한 번 더 열려. 형식적이나마 다시 한번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 보겠다고 미국과 소련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를 열어요. 근데 잘 될까? 지금 분위기를 봐. 완전 지금 서로 죽지 못해 안달이란 말이야. 이런 분위기에서 미소공동회가 열렸는데 잘 될까?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완전 그냥 열리자마자 실컷 쌈박질만 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우리 문제 손을 털어요. 끝! 이제 우린 통일된 정부 만드는 거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우리는 반마리만이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따르는 우익만의 단독 정부만이라도 가져가겠다.
라는 입장으로 선회했어. 그래서 미국이 우리 문제를 누구에게 넘겨버리냐면은 국제연합, 유엔에 넘겨버립니다. 오늘날도 유엔 있죠, 여러분들? 오늘날에 있는 그 유엔이야. 그 유엔에게 우리 문제를 넘깁니다. 이때가 47년 11월이에요. 이때 이제 유엔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총회를 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사랑의 반대말은 좀 무관심이라고. 유엔은 우리나라에 큰 관심이 없어. 그래서 되게 무미건조한 형식적인 해결책만 냅니다. 유엔은 이렇게 돼요. 야, 뭘 그렇게 싸워. 간단한 해결책 있잖아. 그냥 남북한 통틀어가지고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해. 그래서 유엔이 낸 해결책은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입니다.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심플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사는 지역에서는 많은 대표를 뽑고 조금 사는 지역은 조금 뽑고 하자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 당연히 어디에 유리해요?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리하겠죠? 당시 남한 인구 1600만, 북한 인구 880만. 어디가 유리해요? 남한이 훨씬 유리하지. 남한 인구가 2배야. 이건 당연히 누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 북한과 소련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당연히 누구에게 거부당해요? 북한과 소련이 거부합니다. 당시 여러분 유엔에서는 결정을 내려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열어라 한 다음에 그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임시위원단, 관리위원단을 보내거든. 비행기 타고 와. 남한과 북한 동시에 와요. 남한에서는 열광적으로 환영해. 막 사람들이 막 공항 나가가지고 와,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정부를 만들어주기 위해 대표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잖아. 막 환영했거든. 북한에서는 입국 거부당해요. 북한에는 유엔이 임시위원단, 관리위원단이 공항에 내리지도 못해. 북한이나 소련이 막아버려요. 공항을.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남한에만 유엔의 임시위원단이 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유엔이에요. 남북한에게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열어라 라고 했는데 남한에서는 오케이, 북한에서는 노 했어. 어떻게 할래요? 심플한 해결책. 제 말이잖아. 유엔은 우리에 큰 관심이 없다고. 그래? 한쪽은 좋아, 한쪽은 싫대? 야, 그러면 하겠다는 애들만 데리고 선거해. 이거예요, 유엔의 결정은. 그래서 이게 이제 거부당한 다음에 다시 한번 총회가 열리거든, 얘들아. 이걸 유엔 소총회라 그래요. 그 다음 총회 다음에 열린 소총회인데 여기서는 방금 말했지, 뭐? 선거가 가능한 지역. 이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뭐 해라? 총선거를 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어디예요? 지금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 어디야? 누구만 이걸 받아들였지? 그치, 남한만. 즉,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열으라는 말은 어느 지역에서만 선거를 열라는 거야. 그치, 남한에서만. 북한을 제외한, 이 선거를 거부한 북한을 제외한 남한에서만, 선거를 받아들인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를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분단이 공식화된 거죠. 인구 비례에 의해 남북한 총선거 열어라. 북한이 거부했네. 그래?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 열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단이 아예 공식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가 결정이 된 거예요. 심지어 선거 날짜도 공지를 띄워. 얘들아, 선거는 애들 장난이 아니야. 이거 봐봐. 지금 우리 전교회장 선거할 때도 준비 기간이 꽤 있잖아요. 국가를 구성하는 선거야. 준비 기간이 길겠죠. 그래서 내년, 지금 47년 11월이지. 내년이면 몇 년이야? 48년. 내년 5월 10일 날, 내년 5월 10일 날 남한에서만 선거를 열어라 라고 해서 이게 바로 50총선거야. 48년 5월 10일 날 남한에서 선거 가능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하겠다 하고 미리 공지사항을 띄운 거야. 내년 5월 10일 날 선거 가능한 남한에서만 총선거 합니다. 하고 선거 띄운 거야. 공지 띄운 거야.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이제 분단과 단독 선거, 단독 정부가 아예 공식화된 거예요. 자, 골든타임 끝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안 돼! 라고 외친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김구예요. 김구가 마지막에 나섭니다. 그래서 김구가 마지막으로 분단을 막아보고자 했던 게 남북협상입니다. 남북협상에 대해 볼게요. 자, 남북협상 누가 준비한 거냐? 김구가 나섭니다. 김구가 누구랑 나서냐? 이미 여러분 중도파 중에 여운형은 죽었죠. 그죠? 근데 누군 남아있죠, 여러분들? 당시 여운형과 함께 자화합작위원회를 이끌었던 또 다른 중도파. 중도우파
김규식이 남아있죠. 김구가 김규식과 손을 잡고 남아있던 중도파였던 김구가 남아있던 중도우파였던 김규식과 손을 잡고 절대 이 나라의 분단은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뭐 해야 한다?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남한 대표와 북한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통해 통일된 나라를 만들자라는 거야. 남한 대표가 누군데? 나 김구와 김규식, 우리 남한 대표가 북한 대표를 만나서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협상을 하자 해서 북한 대표를 만나러 갑니다. 당시 북한 대표가 누가 있을까요? 그죠? 김일성. 그리고 여러분 조선 독립동맹의 리더이자 조선의용군의 리더였던 누구? 김두봉. 당시 이 두 명이 북한의 실질적인 지배자였거든. 그래서 김구랑 김규식이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러 북한으로 갑니다. 근데 갈 때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입장이었을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가지 말라 그래요. 특히 이승만도 반대. 얘들아, 이승만이랑 김구는 개인적으로 나쁜 사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이승만이 형이거든. 김구보다. 이승만이 말해요. 동생 가지 마. 이미 끝났어. 이미 유엔에서도 남한의 단독 선거를 결정했어. 근데 이 상황에서 동생이 뭘 할 수 있어? 괜히 함부로 북한 갔다가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만 받고 이용만 당해. 가지 마! 라고 했는데 김구가 거기에 대해 뭐라 그래요? 나는 통일된 나라를 만들려다가 38선을 베고 내 허리가 잘려서 내가 죽을지언정 난 절대로 단독 정부를 만드는 데는 협력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해요. 이 글이 여러분들 거기 아래 자료에 나오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야. 얘들아, 이게 뭐냐면 읍고라는 게 울면서 빈다는 거예요. 김구가 말하는 거야. 내가 우리 동포들 앞에 정말 울면서 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해 단독 정부를 만드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이 글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울려버려. 지금도 여러분 김구 하면은 그 이미지가 좋은 게 이 글이 굉장히 커요.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글이잖아. 내 허리가 잘려 죽더라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래서 저희 김구가 갑니다. 가서 만나요.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서 논의하는 거지. 우리 반드시 뭘 만듭시다? 통일된 정부를 수립합시다. 얘들아,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김구랑 김규식이 김일성, 김두봉을 만나서 남북 협상을 열어서 거기서 협의한 내용이야. 반드시 뭘 만들자? 통일된 나라를 만들자. 보면 얘들아,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한이나 북한 어느 한쪽에서 단독 선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단독 선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단독 정부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치? 우린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단독 선거도 하지 말고 단독 정부도 만들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통일된 정부를 만들면 이 나라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미국과 소련 군대 있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외국 군대 어떻게 하자? 내보내자. 미국과 소련 군대를 내보내자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나가더라도 같은 동포끼리 싸우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내전은 일어나선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협의사항에 남북 대표가 모두 동의해요. 자, 그럼 성공했을까요? 이대로 우리 통일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북협상은 실패합니다. 애초에 이건 결말이 정해져 있는 거였어. 왜 봐봐, 얘들아? 이미 유엔에서 결정을 했어, 얘들아. 미국도 버렸고 우리를 유엔에서 이미 선거 가능한 남한에서만의 총선거를 결정해서 날짜까지 잡혀있어. 48년 5월 10일 날 선거가 열릴 예정이라고. 이미 준비 다 끝났어. 근데 그 선거 한 달 전에 이걸 한 거야. 근데 얘들아, 냉정히 말해서 김구가 북한 가서 김일성, 김두봉이랑 이거 하고 왔다 그래서 유엔이 인정할까? 김구가 뭔데 유엔의 결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데? 유엔은 신경도 안 써, 얘들아. 이건 애초에 너무 늦은 거예요. 할 거라면 언제 했어야죠? 자원합작위원회 때 했어야지. 그래서 지금도 김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이밍 못 맞추고 뒷북 칠 거면 이때 차라리 여운형을 도와주지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타이밍을 놓쳐도 너무 놓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 진짜 가슴 아픈 게, 그럼 여기서 얘들아, 선생님 근데 김일성이 여기에 동의했다는 거, 김일성은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일 나쁜 새끼예요. 왜냐면 가서 연구하면 김일성은 알아. 얘가 김일성이 어떻게 급하게 말했냐면, 김구 왔을 때 김일성이 진짜 엄청 환영해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김구 말에 막 동의해. 맞습니다. 우리 통일을 해야 됩니다. 막 얘기하거든. 김구가 감동을 해, 김일성한테. 근데 김일성이 뭐라 그러냐면 교묘하게, 선생님 저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통일을 해야죠. 근데 통일을 위해서
약속해 주십시오. 남한에서 먼저 단독 선거 안 하고 먼저 단독 정부 안 만들면 우리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김구가 그래 그럼 이제 북한이 김일성을 기다린다 그랬으니까 우리만 단독 선거 안 하면 돼 하고 희망을 하고 돌아오거든. 김일성은 애초에 김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조건으로 걸었어. 야, 김구가 지금 이미 유엔에서 결정한 선거를 막을 수 있니? 못 막아. 그러니까 단독 선거는, 남한의 단독 선거는 이미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김구가 아무리 안 한다고 해봤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조건으로 건 거라고. 왜? 나중에 이렇게 말하려고. 너무나 슬프다. 나는 남북협상 때 김구 선생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다. 근데 이 싸가지 없는 남한 놈들이 미국이랑 작당을 해서 지들이 먼저 단독 선거를 열었고 단독 정부를 만들었네.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북한을 건국하는 명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내건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실제로 북한이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해. 남북협상에 그거 너네가 어겼으니까 한다. 6.25도 그렇게 한 거야. 우린 분명히 내전 안 하기로 했지만 너희가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 부득이하게 힘을 통해서도 통일을 하겠다라고 한 거야. 철저하게 김구의 통일을 위한 열망을 이용해 먹은 진짜 나쁜 새끼입니다. 진짜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별명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북한의 이용만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제가 아까 좀 김구 선생님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들 사실 생각해봐.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김구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김구도 이때는 판단을 잘못했죠. 하지만 김구 선생님은 이때 본인이 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본인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고 이걸 했어. 욕먹을 거 각오하고. 근데 결과는 실패했죠. 여러분 그나마 불행인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김구 선생님은 남북협상이 실패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시고 나서요. 얼마 안 있다가 암살당합니다. 아니 쌤 지금 암살당해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뭔 안 보고 죽었냐면 6.25는 안 보고 죽었어. 진짜 불행한 건 누군지 알아? 김규식이야. 김구는 6.25는 안 보고 죽었거든. 김규식은 6.25 터지는 거 보고요. 심지어 북한에서 납치당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평생을 독립운동했는데 광복해서 분단을 보고 분단을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자기의 동지들 함께했던 여운형도 죽고 김구도 죽고 본인만 살아남았는데 본인은 심지어 동족의 내전까지 봤어. 심지어 북한에 끌려가기까지 했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은 실패하고요. 5월 10일 날 뭐가 열릴까요? 유엔에서 결정한 단독 선거가 열리게 되고 단독 정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 다음 차시에서 공부할 거고요. 참 여기 공부하면 참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우리 지금 많은 내용 공부했죠, 그죠? 자, 일단 이번 시간 공부한 거 보면은 여러분 봐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죠, 그죠?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다음에 누가 나서? 이승만이. 통일된 나라가 만들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뭐 하자? 단독 정부 만들자. 이 이승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정읍 발언은 뭐가 결렬된 이후에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승만이 정읍 발언했던 건 당시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다는 거야. 이미 북한이 개혁을 통해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일성이 이미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그걸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동의하지 않던 통일의 나라를 만들자고 했던 중도파 여운효가 김규식이 미군정의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든 통일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고 좌우합작 7원칙을 이야기하죠. 이 좌우합작 7원칙의 내용과 여기에 대한 좌익과 우익의 입장 알아두시고요. 이런 좌우합작위원회가 냉전의 심화, 트루먼 도트린으로 대표되는 냉전의 심화로 실패하게 되고 그 이후에 결국 미국은 2차 미소공동위원회마저 실패한 이후에 우리 문제를 유엔에 넘기고 유엔은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해라 라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어. 뭐라 그래?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만이라도 선거해라 해서 이미 남한의 단독 선거가 땅땅땅 결정됐습니다. 이걸 막기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 바로 남북 협상이었죠. 이런 남북 협상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을 위한 노력, 좌우합작위원회, 남북협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했던 이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50 총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